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김태현입니다. 네, 오늘은 세계 유명 대학에서 추천하고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하는 그런 최고의 운동 5가지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수영 운동을 추천을 하더라고요.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운동이 되는데 이 부력에 의해서 몸이 붕 떠서 이제 관절 운동만 하니까 관절에는 무리가 가지 않고 근력은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효과들이 다 있다.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저도 이제 척추 질환 분들이 어머님들이 수영을 해도 되겠느냐, 허리 수술하신 다음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거든요. 그래서 수영 영법에 따라 조금 척추 쪽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병이나 아니면 평형 같은 경우는 조금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법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유발된다면 저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.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배영이나 자유형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을 크게 유발하진 않는 영법이다 보니까 그 2가지 영법은 조금 더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70세, 8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운동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. 근데 수영은 그거 거의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운동이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또 추천하는 운동이 있는데 걷기가 또 있거든요. 젊은 20, 30대야 다 걷는 게 어떻게 운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걷는 것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을 때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서 약간 땀날 정도로 걸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걸을 때는 항상 평지를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편한 신발 신으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보면은 최고의 운동 5가지에 러닝은 들어가지 않고 보면 걷기만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러닝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왜냐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걷기는 가장 보편 타당하게 권할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수영장 가가지고 마스크도 벗어야 하고 물에 들어가면 또 그 물에 의한 호흡기 감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걷기 정도는 웬만큼 마스크 쓰고도 가능하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참 알맞는 좋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. 세 번째는 뭔가요? 세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미국이나 이런 사회들 보면은 태극권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.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끼리 공원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약간 동작을 하면서 태극권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의대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. 이걸 하면서 이제 뭐 명상도 되고 마음의 평화도 찾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동작 자체가 천천히 진행이 되고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까? 사실 저도 태극권을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런 동작을 하는데 유연성과 그런 지구력, 근지구력 같은 거를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균형 감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다른 무예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관절이나 근육이나 근골격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아마 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 다른 이게 무예지 않습니까? 태극권도 결국은 중국의 어떤 전통 무예인 것 같은데요. 저희가 하고 있는 뭐 태권도 아니면 뭐 태견 이런 것도 전통 무술 있는데 대부분 동작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 위험이 좀 높아 보입니다. 하지만 태극권은 고령이신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데 태극권이 실렸다는 게 약간 의외이긴 하네요.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? 네 번째는 이제 근력을 강화하라 이렇게 추천이 돼 있더라고요.
근력 강화가 사실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다 포괄적으로 써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력 자체가 좀 유지가 돼야지 계속 활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고 너무 이제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노년 생활을 거의 이제 누워서만 지내야 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근력을 강화하는 게 뭐 걷기나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를 그렇죠, 좀 얘기를 그렇죠.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덤벨이나 아령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근육에 자극을 좀 주고 점진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이제 조금씩 올려서 나중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에 5배, 6배 되는 중량을 좀 들 수 있게 된다.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저희 네. 방송했던 근감소증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력 강화시켜서 근감소증을 막아야지 좀 더 좋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저 척추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MRI 찍으면 가운데 있는 신경을 주로 봅니다.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있는 여부를 보는데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코어 근육들 그 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환자분의 사실은 수술 후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빠른 재활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저희가 약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팔다리 근력 강화 운동뿐만 아니라 허리 주위, 코어 근육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꼭 같이 하시면 척추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 회복이나 재활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운동법 같습니다. 마지막 5번째는 케겔 운동이 있는데요. 케겔 운동 같은 경우 들어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엉덩이 항문 주위에 이제 힘을 줬다가 이제 좀 유지를 했다가 다시 힘을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이걸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고령이 되시고 나이가 드시고 하면서 방광의 그 수축근, 괄약근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혹은 성기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은 그런 요로계통이나 아니면 성계통에서 건강을 또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케겔 운동을 또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케겔 운동은 예전에는 전 잘 몰랐거든요. 근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먼 산을 보고 있을 때 다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만 모르고 있지 않았나.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수술 들어갈 때마다 한 번에 들어갈 때마다 한 10번 정도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추천하는 횟수를 보니까 한 번 할 때 이제 한 10초 정도를 유지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 세트를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해서 하루에 3세트 정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거를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. 하버드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잊지 않고 뭐 하려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화장실에 일어나기 전에 케겔 10번 뭐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많이 도움도 되고 이거는 앉아서도 할 수 있나요? 앉아서도 할 수 있죠.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서서도 할 수 있고 서서 하는 경우는 이제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그걸 할 수도 있는데 네.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주로 시간이.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 앞에 케겔 10번 지금 일어나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하고 네.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이 5가지 운동법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하버드 의사가 이런 걸 추천해? 너무 평범한데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 채널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버드 의사들이 추천하는 걸 보면 그런 게 답이 아닐까. 그러니까 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운동한다면 그게 건강관리의 지름길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여기라고 아주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들을 얼마나 꾸준히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